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3칸 굴절버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차량 도입이 완료되기 전에 사실상 파산 상태인 수입업체에 70억 원이 넘는 선금이 지급됐다는 사실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규제 완화 수혜를 입으며 사업은 빠르게 추진됐지만 정작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검증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대전시의 3칸 굴절버스 시범 운행을 위해 차량 길이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적용된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도입 시 기존의 규제를 임시로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일종의 특혜 정책입니다. 규제가 풀리자 사업은 빠르게 추진됐습니다. 용역시장 반년 만인 지난해 4월 차량 구매 공고가 났고 대형 수입사들이 단가와 리스크 문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국 수입 대행사인 A사가 단독 응찰에 수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후 주문한 3대의 차량이 국내에 모두 들어오기도 전에 73억 원의 선금이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속도전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주문한 3대 가운데 한 대만 대전에 들어오며 정식 운행까지 도미노처럼 지연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수입 대행사 A사는 국토부의 까다로운 인증 절차 때문에 차량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대전시 역시 계약 당시 A사의 신용 등급이 양호해 사전에 재무 위기를 검증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규제 완화에만 집중한 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검증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의사결정 과정상에 있어서 무리한 측면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제도 검토를 굉장히 경시한 상황, 제도적인 측면이 우리는 굉장히 경직돼 있는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의사결정이고요. 트램보다 저렴하고 기존 버스보다 수송 능력이 뛰어나 대전교통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3칸 굴절 차량. 규제 완화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의 이면에 공공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검증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충남 태안군이 승진 기준에 미달한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경쟁 입찰 대상 축제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부적정한 행정을 한 사실이 충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태안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위법 부당사항 74건을 확인했고 기관 경고를 포함한 행정조치와 2억 5천여만 원의 재정조치, 9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태안군은 일부 공무원의 교육훈련 시간을 중복 인정해 승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 4명을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13억 원 규모의 축제 공연 용역 18건도 경쟁 입찰 없이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6일 서산의 한 사육장을 탈출한 늑대개들에 대한 포획 작업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출한 11마리 가운데 8마리가 포획되거나 스스로 돌아왔지만 아직 3마리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서산에서 탈출한 늑대개가 당진의 한 양계장에 나타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찢긴 그물 주변으로 깃털이 흩어져 있고 닭 사체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평화롭던 양계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든 건 늑대개. 서산의 한 사육장에서 탈출해 양계장을 습격한 겁니다. 장에 들어가니까 꿩하고 병아리 새끼하고 큰 닭, 예미닭들하고 싹 없어진 거야. 지금 파악해보니까 한 40마리 가까이 죽었더라고. 늑대개 11마리가 탈출한 건 지난 16일 새벽. 현재까지 8마리가 포획되거나 스스로 돌아왔지만 성견 1마리와 새끼 2마리 등 3마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몸집이 작은 새끼들은 울타리 아래 틈을 통해 빠져나갔고 성견들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출 이후 사육장 측은 울타리 높이를 보강하는 등 추가 탈출 방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수색 작업을 이어오던 서산시는 포획이 길어지자 일주일 만인 어제 주민 주의와 신고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김새만 늑대처럼 생겼지 이게 계속
순화가 돼갖고 개량이 돼갖고 일반 반려견하고 똑같습니다. 굶주리고 먹으면 혹시 의해가 사람들에게 갈까봐 그래서 자난 문자를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늑대개는 늑대와 개를 교배해 태어난 혼종으로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또 기소 본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탈출했다 복귀한 8마리 가운데 4마리가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전에도 이곳에서 키우던 늑대개가 탈출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낯선 환경에서는 일부 야생성이 남아있을 수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마리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3마리가 같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죠. 그래서 산책은 안 하고 있어요. 당국은 드론 수색과 순찰을 이어가는 한편 포획틀과 미끼를 활용해 남은 늑대개 3마리를 생포할 계획입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쯤 대전 동구의 한 전통시장 일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남성이 같은 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당시 기억이 나지 않고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제법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민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살던 7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요청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지난 19일 서산 해미천에서 여중생 2명이 물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평소 학생들이 자주 찾던 얕은 하천이었는데 사고 당시 특정 구간 수심이 약 2m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산 해미천 지난 19일 이곳에서 발을 담그고 놀던 여중생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학생들 가운데 이한별 양은 숨지고 다른 1명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수심이 발목 높이에 불과해 학생들이 자주 찾던 곳. 하지만 사고 당시 특정 지점 수심이 약 2m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소하천임에도 성인 남성의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깊게 패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진행된 하천 정비 공사 이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게 파인 곳들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여름에는 조금 여기 때깔 여기 들어가고 거긴 하더라고요. 공사 전에는 별로 그렇게 깊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그리고 사고 이런 데서 날 생각도 못했죠. 서산시는 그러나 석축 공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공사 계획상에는 하천 바닥 굴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쇄골된 부분을 알았고 물이 흐려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 조사 중이라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중장비가 하천 바닥에 모래를 퍼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수심이 깊어지려면 물골이라는 자리가 생성되잖아요. 그래도 완만하게 가든 가야 되는데 이건 직각이에요, 직각. 그럼 중장비가 들어와서 여기에 필요한 토사를 긁었다는 얘기죠. 하천 지형 변화 경위를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서산시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재심 청구 자격을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순 사건으로 대전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산내 골령골에서 살해된 고 박모 씨의 조카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재심 청구권자를 좁게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헌재는 즉각 무효로 할 경우 발생한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충남 천안시의회 A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24년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 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북중미 월드컵 3차전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중 경기 시청 여부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다 보니 학교와 학급마다 다른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건데요.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학습권 침해 우려가 맞서면서 교육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인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린 지난 19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는 학생 100여 명이 모여 모교 선배인 국가대표 황인범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며 월드컵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진 겁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같은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 점심시간에 열린 체코전은 비교적 많은 학교에서 단체 관람이 이뤄졌지만 수업 시간과 겹친 멕시코전은 학교나 학급에 따라 시청 여부가 갈렸습니다. 다 같이 점심시간에 한 반에 모여서 봤거든요. 그때 역전골 2개 넣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밖에 뛰쳐나갔어요. 다른 반은 그 경기를 못 보니까 서로 이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걸 못 봐서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대전시 교육청은 월드컵 시청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장과 교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자율에 맡겨진 현장의 고민입니다. 단체 응원이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기르는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말고사와 수행평가, 수업 진도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경북의 한 학교에서는 월드컵 단체 시청을 허용한 교사를 학교장이 문제 삼자 이를 비판하는 학생 성명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육 과정의 진도 상황이라던가 수행평가 일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고려하셔서 그런 수업에 다 적용을 하시기 때문에 교사의 그런 전문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잘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면 낫지 않을까. 내일 경기를 앞두고 월드컵을 특별한 교육의 기회로 활용할지 정규 수업에 집중할지 학교 현장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JB 오인균입니다. 2026 신한솔 KBO 올스타전에 나설 베스트 12 라인업이 확정된 가운데 한화이글스에서는 강백호와 문현빈, 허인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백호는 지명타자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고 문현빈은 외야수 부문에 선정돼 생애 첫 올스타전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특히 허인서는 빙글의 소속으로 올스타전 베스트에 올랐던 유승환 이후 36년 만에 올스타 베스트에 뽑힌 두 번째 한화 프랜차이즈 포수가 됐습니다.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을 활용한 첫 물리 연구 성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IBS 희귀핵연구단과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는 라온의 빔과 다목적 빔라인 장치 코브라를 이용해 기존 핵 반응 모델의 한계를 확인하고 개선 데이터를 제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라온의 빔 시범 운영이 국제 논문으로 이어진 첫 사례로 향후 저에너지 핵 반응과 핵 천체 물리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 연구를 확장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국내 한 대학 연구진이 인슐린 주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췌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뚜렷한 인슐린 분비 기능 회복 효과가 확인돼 당뇨병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국내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환자 비율은 16.7%, 환자 수만 무려 600만 명에 달합니다. 또 당뇨 전 단계 환자까지 포함하면 성인 인구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입니다. 환자들은 수시로 혈당을 확인하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야 하며 증상이 악화되면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실명이나 심부전, 심혈관 질환 같은 심각한 합병증 위험도 커집니다. 매일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도 여러 가지 가려야 될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순천향대 이병택 교수 연구팀이 인슐린 주사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조직공학 기반 인공췌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최도 이식이 사실상 유일한 치료법으로 꼽히지만 건강한 최도세포 확보가 어렵고 면역 거부 반응도 큰 한계였습니다. 연구팀은 세포와 혈관을 제거한 신장 조직을 뼈대로 삼아 기능 상실로 폐기되던 최도세포와 줄기세포를 이식해 인공췌장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당뇨병 동물에 이식한 결과 인슐린 분비 기능이 회복됐고 면역 거부 반응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최도세포가 줄기세포를 도와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로 성장시킨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공이어딘 췌장 중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췌장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타입의 당뇨 치료용 인공 췌장을 개발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소나 말 등 대형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을 거쳐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바이오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바이오 액티브 머티리얼스에 게재됐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오는 8월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정 대표의 사퇴에 따라 조승래 사무총장과 강준현 수석대변인 등 정무직 당직자들도 일괄 사퇴했습니다. 대전 유성갑이 지역구인 삼선의 조승래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음악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대표 발의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현행법은 방송과 영화 등 영상 콘텐츠는 세제 지원이 되지만 글로벌 수출 비중이 높은 게임과 음악 산업은 여전히 배제돼 있다며 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